얼마 전 너무나도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다. 회사 여직원에게 장난으로 단톡방에 몸매가 빈약하다는 대화를 보냈는데 10분 후쯤 갑자기 그 여직원이 저에게 와서 소리를 지르며 양동이에 물을 받아와 뿌리고 의자를 걷어차서 제가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픈 건 둘째 문제고 너무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 오히려 저를 망신 준 여직원이 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보고했고 저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저랑 그 여직원은 평소에 친한 거리낌 없는 사이였는데요. 제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여직원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 먼저 상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그 사연자분의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해당 여직원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발언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이제 정식으로 문제를 삼는 바람에 본인의 이제 신분상 불이익까지 발생하게 된 사연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뭐 성희롱 이 단어는 네. 사실 많이 쓰지만 어떤 네. 법적인 용어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상담자의 여직원에 대한 행위, 뭐 성희롱으로 처벌이 되는 건지 네. 어떤 부분이 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 성희롱으로 고소해 주세요 이런 사연은 아니지만 정면으로는 이게 지금 직장 내에서 벌어진 그렇죠. 구성원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으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별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중에 1항 남옥에서는 언어적 행위가 이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범주를 정하고 있고 그 2호에서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연에서는 상대방의 몸매가 빈약하다는 말을 SNS 등으로 한 것 같고, 그러면 이는 외모에 대한 평가에 포함돼서 그렇죠. 법률상 용어에 포함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이 결국 직장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네. 범주에 완벽하게 들어올 수 네,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지금 해고를 당했다고 네. 하셨어요. 예. 이 해고, 합법적인 조치 내지는 네.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남녀고용평등법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 14조 2항에서는 이런 성희롱 사연이 발생한 경우는 지체 없이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그러니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5항에서 지체 없이 징계나 피해자로 하여금 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연 속에 나오는 그 성희롱 내용, 그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서 이게 이제 해고까지 할 사안이었는가, 이거는 해당 회사의 이제 징계에 관한 내규 등을 이제 함께 좀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징계를 한 것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네. 이제 이 해당 직원분이 상담자에게 물을 뿌리고 또 넘어뜨린 또 행위가 있었잖아요. 이런 행위는 뭐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가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이 여직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3항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 보호조치는 후속으로 취했고 그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물을 뿌렸다거나 네. 넘어뜨렸다거나 이런 사실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까지 이거 보호되는 절차, 적법한 절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편 상담자님께서는 여직원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다 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는 상황인데 이런 네. 소송이 가능하거나 실익이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그 사연자가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보면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사실 자체는 명백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여직원이 물을 뿌린다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물리력 행사는 당연히 이제 정당하지는 않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폭행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이에 대해서 뭐 폭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배상 액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사실 네. 인정되는 액수는 굉장히 미비할 네. 것이다. 인정이 된다는 전제 네. 하에 그런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역으로 여직원이 지금 이 상담자님을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사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는 게 명백해 보이는데, 다만 이제 또 좀 형사고소는 좀 다른 문제라 이게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려면 가장 유사한 이제 법률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소위 얘기하는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뭐 이런 조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행한 표현이 이제 음란한 문헌까지 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거기에 해당한다면 이거에 형사고소까지 되겠지만, 아까 이제 사연자 속에 나오는 얘기,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춰보면 이게 음란한 문헌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직장 내에서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직원과는 엄연한 사회생활 관계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연자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 그 현 상황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징계 자체는 이런저런 법률 조항을 보더라도 징계 자체는 적법한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회사 내규 등에 따라서 이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까지 당한 상황이니까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해고의 중징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본인께서 행한 성희롱 행위는 명백하게 상대방에 대한 가해 행위였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상담자님의 사연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좀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고, 이제 한편 그래도 징계가 너무 과한 건 아니었냐, 해고까지 이를 상한이었냐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다퉈볼 여지가 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네요. 좀 네. 아무쪼록 좀 정리되시기를 좀 바라봅니다.